8장 3절. 직교대각화, orthogonally diagonalizable. 그 다음 매트릭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먼저 대칭 행렬은 어떤 다른 종류의 행렬보다 응용에 많이 이용됩니다. 2절에서는 대칭 행렬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모든 대칭 행렬은 직교대각화 가능함을 보여줄 겁니다. 특히 직교행렬의 경우, 여러분들 직교행렬 기억나죠? 그 A 트랜스포즈의 A를 곱한 게 아이덴티티가 되는, 즉 A의 인버스를 구할 때 따로 가우스호법을 쓰지 않고도 그냥 A의 트랜스포즈만 프린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직교행렬의 경우에는 그 트랜스포즈가 바로 자신의 인버스이므로 훨씬 더 많은 응용성을 갖습니다. 자, 그것이 또 직교대각화 가능한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행렬의 예가 됩니다. 또 행렬 대각화의 응용으로 그 매트릭스 펑션을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직교행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 행렬 A가 A 인버스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으면 A를 직교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A 트랜스포즈에다 A를 곱했을 때 그것이 아이덴티티 행렬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직교행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직교행렬이면 이 아래 네 가지를 다 만족해요. 첫째, 로우 벡터들이 올소고날이면서 또 정규 벡터예요. 그러니까 로우 벡터들이 올소노말 벡터들이에요. ON 벡터들이에요. 컬럼 벡터들이 올소고날 하면서 또 노멀라이즈된 벡터들이에요. 즉 컬럼 벡터들이 ON 벡터들이에요. ON 벡터들이에요. 올소노말 벡터들이에요. 또 직교행렬은 무조건 가역행렬이에요.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또 AX의 노름하고 X의 노름이 같아요. 즉 아이소메트리예요. 크기가 같아져요. 행렬 벡터에다 A 그 직교행렬을 곱해줬을 때 그 원래 벡터의 크기가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것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A 트랜스포즈에 A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당연히 A 인버스는 A 트랜스포즈가 존재하니까 가역행렬이고, 또 A 트랜스포즈하고 A를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소리는 이쪽에 로우하고 이쪽 컬럼의 내적이 인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소리고, 또 인너 프로덕트가 저기 그 올소노말 벡터들이 된다는 소리니까 뭐 1, 2, 3번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4번만 봅시다. 4번. 아이소메트리 되는 거. 자, 직교행렬을 이용한 선형변환의 경우 아이소메트리다. 자, 증명해보죠. 먼저 x의 노름의 제곱은 이제 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니까 그 인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ax의 노름의 스퀘어는 a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x로 쓸 수 있고, 그 얘기는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로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런데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니까 바로 이 값이 X 트랜스포즈 X고, 그것은 X의 노름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그 스퀘어가 같으니까, 그리고 다 논네가티브니까, 그러니까 AX의 노름하고 X의 노름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아이소메트리라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직교행렬인 경우에는. 자, 행렬 A가 있으면 A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구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곱해보면 그것이 아이덴티티가 됐어. 그러면 무조건 A는 직교행렬인 거예요. A 트랜스포즈 A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면, 그러면 A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니까. 자, 직교행렬이에요. 일반적으로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때는 우리가 컴퓨테이션 하는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나 직교행렬의 경우는 단지 전치 행렬을 쓰기만 해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내가 쓰기만이라고 썼잖아요.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컴퓨터에서 역행렬을 구한다 그러면 연산을 계속 해야 되죠. 근데 컴퓨터에서 트랜스포즈를 구하는 거는 계산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계산이 필요하지 않고, 행렬이 있으면 성분이 다 보관돼 있잖아. 그것을 그냥 프린트할 때 순서만 행과열을 바꿔서 프린트하라는 명령어 하나로 그냥 있는 데이터를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 연산이 인볼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계산에서는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비용을 엄청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직교 행렬을 이제 닮은 관계를 이용해, 시밀러리티 이용해 설명해 보면, 만약에 P 인버스 AP가 C다. C가 P 인버스 AP 이렇게 이런 닮은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P 인버스가 P 트랜스포즈하고 같으니까 C 이퀄 P 트랜스포즈 AP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직교 행렬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자, 만약 A하고 C가 같은 크기의 정사각 행렬이 있는데 C 이퀄 P 트랜스포즈 AP인 직교 행렬 P가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는 C와 A가 orthogonally similar, 직교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similar한데 orthogonally similar하다고. 자, 그리고 그 orthogonally similar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직교 대각화 가능을 정의할게요.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A를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 P가 존재하면 우리는 A가 직교 대각화 가능, orthogonally diagonalizable. 그냥 similar한 게 아니라 대각선 행렬에 similar하다. 그래서 diagonalizable. 그래서 orthogonally diagonalizable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P 인버스 P 트랜스포즈 AP 이퀄 D 되는 그렇게 되는 요 행렬 P를, 요 직교 행렬 P를 A를 직교 대각화하는 행렬, orthogonally diagonalizing 하는 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orthogonally diagonalizable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어떤 행렬이 orthogonally diagonalizable 하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계산이 쉬워져요. 모든 비용이 안 들어요. 행렬이 아무리 커도. 시간도 안 걸려요. 답을 구하는데. 자, 위에 두 정의로부터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자, 어떤 행렬이 직교 대각화 가능한가? orthogonally diagonalizable 하나. 또 그렇다면 직교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 P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P를 구할 수만 있으면 어떤 행렬이 직교 대각화 가능한 걸 알기만 하면 그래서 P를 구하기만 하면 그럼 P 트랜스포즈 AP를 곱하기만 하면 우리 대각선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아주 단순한 그 실수 행렬로 벡터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행렬이 거의 벡터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숫자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대각 행렬에 관련된 모든 계산은 그냥 거저 나오죠. 그러니까 직교 대각화 가능하기만 하면 P를 구하기만 하면 P 트랜스포즈는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P 트랜스포즈 A, P를 곱해주기만 하면 대각선 행렬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사용해도 결론 그냥 원하는 답들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직교 대각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항하는 행렬. 언제 직교 대각화 가능하냐?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대칭 행렬이 그 전형적인 예예요. 대칭 행렬은 어떤 다른 종류의 행렬보다도 응용해서 많이 사용돼요. 모든 정사각 행렬은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 시메트릭 행렬과 스큐 시메트릭 행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었죠? 그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렬은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칭 행렬만 잘 알면 그걸 이용해서 반대칭 행렬에 대한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러면 임의의 행렬은 대칭 행렬에 대한 거 다 풀고 그 다음에 반대칭 행렬에 대한 거 다 풀어서 합치면 임의의 행렬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칭 행렬이 굉장히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죠. 자, 이 대칭 행렬은 무조건 대각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대칭 행렬, 그럼 그 대칭 행렬의 성질들을 한번 파악합시다.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모두 실수예요, 무조건. 대칭 행렬은 복소수 행렬이어도 고유값이 다 실수야. 뭐 실수 계수를 가지면 물론 다 실수가 고유값 실수. 근데 보통 아닌 그런 행렬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에 그 실수 행렬도 고유값을 복소수로 갖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특성 방정식이 람다 제곱 플러스 1 같은 경우면 그러면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미지너리가 되듯이 자 봅시다. 이게 대칭 행렬이죠. 자, 대각선 중심으로 딱 일치하죠. 양쪽이. 이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딱 이렇죠. 고유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보다시피 모두 실수예요. 다른 대칭 행렬도 다 이 성질이 성립합니다. 세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행렬 집어넣고 실수 행렬 집어넣고 무조건 그냥 그 아이겐
그 랜덤하게 실수 행렬을 그냥 만들어 갖고 고유값, 랜덤하게 그 대칭 행렬을 만들어 놓고 고유값을 구하면 다 실수값이 나오는 걸 한 5개만 실험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A가 대칭 행렬이면 A의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모두 올소고나리. 이게 더 흥미있는 결과네. 대칭 행렬이면 A의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일 정도가 아니라 서로 올소고나래. 대칭 행렬이에요. 올소고날. 자, 증명을 해봅시다. 람다가 람다2가 대칭 행렬 A의 서로 다른 고유값이라고 하고 x1과 x2를 람다1과 람다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할 때 ax1 이퀄 람다1 x1, ax2 이퀄 람다2 x2 이렇게 식이 성립하죠. 특성 방정식이. 그런데 이제 보여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아이겐 벡터 x1과 x2가 내적이 0인 것만 보이면 올소고날인 걸 보이는 셈이 되잖아요. 그럼 내적이 0인 걸 보여줍시다. 자, 어떻게 보여줄까? 먼저 AX2의 트랜스포즈를 구하면 이건 람다2 X2의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풀었으면 X2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람다2의 X2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것은 X2의 트랜스포즈 AX1이 람다2 X2의 트랜스포즈 X1하고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즉 양변에다가 X1 벡터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식에 의해서 x2 트랜스포즈 ax1 이퀄 람다1 x2 트랜스포즈 x1이 됐는데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옮겨줍시다. 그러면 그러면 3번식과 4번식을 합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자, 요거하고 요게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람다2 x2 트랜스포즈 x1과 람다1 x2 트랜스포즈 x1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식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 걸 이쪽으로 옮겨서 빼줍시다. 그러면 람다1 마이너스 람다2 x2 트랜스포즈 x1이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람다1과 람다2가 서로 다른 고유값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람다1에서 람다2를 뺀 것은 0이 될 수가 없죠.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이거죠. x1과 x2의 인너 프로덕트. 그게 0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즉 올소고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올소고날이다. 는 결론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먼저 다음이 이제 실대칭 행렬은 다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 자, 그게 이제 정리 8.3.4예요. 이제 복소수 행렬에 대해서도 다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8.3.4 정리를 보면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대칭 행렬인 것이다. 그러니까 A가 대칭 행렬이면 if and only if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 행렬만 알면 직교 대각화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if and only if니까. 그러니까 직교 대각화 가능한 건 대칭 행렬하고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대칭 행렬만 알면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에 대해서 다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하면 P 트랜스포즈 AP 이퀄 D 되는 직교 행렬 P와 대각선 행렬 D가 존재하죠. 근데 이게 대각선 행렬이니까 D하고 D 트랜스포즈는 같지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D가 고유값이 다 실수니까 이 실수고 그리고 트랜스포즈는 같고. 그러면 P 트랜스포즈 AP는 D인데 D가 D 트랜스포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P 트랜스포즈 AP의 트랜스포즈하고 같다는 소리고 이건 다시 쓰면 P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P하고 같다는 소리죠. 자, 그 소리는 뭐예요? 요거가 같다는 소리예요. 이게 같다는 소리인데 양변에다 P를 곱해줘 봅시다. P를 곱해주면 이게 왜냐면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니까 P가 직교 행렬 아니에요. 양변에 P를 곱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P 트랜스포즈 또 P 트랜스포즈 P가 다 아이덴티티니까 싹 없어지고 남는 건 뭐예요?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다는 것만 남죠. 그러니까 직교 대각화 가능하면 대칭 행렬이에요. 거꾸로 대칭 행렬이면 고유값은 다 실수고 또 P 트랜스포즈 AP 이퀄 M이 된다고 할 때 이제 대칭 행렬이므로 대각화 가능이에요. 자, 정리 8점 고유값은 모두 실수고 P 트랜스포즈 AP 이퀄 M인 직교 행렬 P와 상삼각 행렬 M이 존재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앞으로 이제 8장 8절에서 배울 슈르 정리예요. 슈르 정리. 그러니까 모든 행렬은 사실 모든 행렬은 어떤 상삼각 행렬의 닮음이다는 그런 얘기인데 유니타의 닮음이다. 어쨌든 그걸 여기서 활용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중요한 건 M이라는 행렬이 M 트랜스포즈가 M 트랜스포즈가 대각선 행렬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각선 행렬인데 상삼각 행렬인데 상삼각 행렬인데 그 주대각선 성분에 있는 건 다 고유값이니까 이제 실수가 되는 거고. 자, M 트랜스포즈는 P 트랜스포즈 AP의 트랜스포즈가 되죠. 그러면 이거 풀었으면 P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P가 되고, 근데 A가 대칭 행렬이니까 요게 A 트랜스포즈는 A고, 그러면 P 트랜스포즈 AP는 다시 M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M 트랜스포즈하고 M이 같다는 소리인데, 삼각행렬이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하고 같다는 소리는 그거는 대각행렬이라는 소리죠. 이쪽에 논제로가 있으면 트랜스포즈 되면 논제로가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둘이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프 다이아고널 성분은 다 0이 되는 소리예요. 따라서 M 트랜스포즈 이퀄 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은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행렬 A는 P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직교 행렬과 닮음인데, 근데 그 닮음인 삼각 행렬이 대각선 행렬이니까 바로 대각선 행렬의 직교 닮음이니까 올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저블, 즉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셈이 됐죠. 여기에는 별표를 붙이면 되겠네. 자, 8.3.5 A가 대칭 행렬이면 A는 N개의 고유벡터들의 정규 직교 집합을 갖는다. N개의 고유벡터들의 정규 직교 집합. 대칭 행렬이면 그냥 N개 1차 독립인 벡터만 갖는 게 아니라 N개 1차 독립인 올소 노말 벡터들을 갖는 거예요. 올소 노말 벡터들. 그 얘기예요. 자, 증명은 A가 대칭 행렬이므로 먼저 직교 대각 가능하다. 그래서 P 트랜스포즈 AP 꼴 D인 직교 행렬 P와 대각선 행렬 D가 존재한다. 이때 A의 고유값들은 D의 대각선 성분이고, 또 A의 N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은 P의 열 벡터로 취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P의 열 벡터들은 정규 직교 집합을 이루므로 A는 N개 고유 벡터들의 정규 직교 집합을 갖는다. 여러분들 이게 앞에서 보인 증명 P 트랜스포즈 AP 이퀄 D라면, 그쵸? D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AP 이퀄 PD가 되죠? AP 이퀄 P가 되면은 컬럼별로 보면은 행렬의 컬럼별로 보면 AX 이퀄 람다 IX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컬럼들이 바로 올소고날 벡터라는 소리죠. 물론도 1차 독립이 벡터들이라는 소리죠. 근데 그게 올소 노말 벡터들이잖아. 그러니까 컬럼들이 아이겐 벡터이면서 그것이 다 올소 노말 벡터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P 행렬의 컬럼들이 다 정규 직교 벡터들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면 앞에서 보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이스하게 엮여지는 거예요. 대칭 행렬이면 N개의 고유 벡터들이 정규 직교 집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A가 다 동치예요. if and only if. A가 대칭 행렬이면 if and only if 직교 대각 가능하다. if and only if N개 고유 벡터들의 정규 직교 집합을 갖는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정규 직교와 직교 대각화 가능하면 얼마큼 편한 줄 알아요? A를 P 트랜스포즈 DP로 쓸 수 있죠. 그러면 A의 K승은 뭐예요? K승은 쭉 풀었으면 이게 바로 P 트랜스포즈 D의 K승 P로 쓸 수 있죠. 즉, A의 K승을 찾는 것은 D의 K승만 찾으면 거기다 그냥 P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K승 찾는 게 D의 K승 찾는 문제로 바뀌죠? A의 K승은 많은 계산이 필요해요. 이 사이즈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 행렬 사이즈가 5,000 바이 5,000, 5,000만 바이 5,000만 행렬이에요. 그 행렬을 가지고 5,000만 승 또는 3,000만 승 정도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 살아생전 그 결과 보기 힘들다고요. 그렇지만 5,000만 바이 5,000만 바이 행렬에 4,000만 승을 계산하는 대각선 행렬. 대각선 행렬의 그 파워를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각각의 숫자에 그냥 4,000만 승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금방 답이 나온다고. 그것들 나열하는 건 그냥 그런 걸 쭈루루 프린트아웃 하면 되는 것이니까 결론, 그 D 행렬, DK 승을 구하는 거는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들지 않아요.
AK승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걸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DK승 Y, X 이퀄 B를 푸는 거는 그냥 숫자를 그냥 대입하면 구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A의 K승 X 이퀄 B의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행렬 크기가 커지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렇지만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사회에서 여러분들 전공에서 문제를 만나면 아무리 그 문제가 단순해도 그대로 푸는 거는 푸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그 행렬이 특수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을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로 나누고 그 다음 대칭 행렬을 가지고는 대칭 행렬, 대각선 행렬로 바꿔놓고선 풀어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걸 루틴하게 딱 만들어 놓고 언제나 규칙에 그 루틴대로 따라서 딱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권군, 이해되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한번 제대로 배워서 딱 알고리즘을 짜놓고 그거를 활용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대칭 행렬 A를 직교대각한 행렬 P를 구해라. 구해봅시다. 먼저 고유값 구하고, 고유값, 여기서 지금 고유값 못 구하는 사람 있어요? 손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이게 사이즈가 이게 3차가 아니라 10차 행렬을 줘도 여러분들 고유값 구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쵸? 자, 고유값 구했어. 자,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구하는 거 어려운 점 있어요? 이 3차 행렬을 손으로도 풀 수 있지만 3차 행렬이 아니라 정락타꾼 10차 행렬을 줘도 고유벡터 구할 수 있지.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대칭 행렬이잖아요. 대칭 행렬이면 이 구한 고유벡터가 그냥 1차 독립인 고유벡터가 그냥 주르르 다 나온다니까. n개 n개 1차 독립인 벡터들이 주르르 나온다고. 자, 근데 n개 1차 독립 벡터를 구했어. 근데 대칭 행렬은 그냥 1차 독립인 n개의 벡터가 아니라 n개의 1차 독립인 올소 노말 벡터들의 집합을 갖는다 그랬었죠? 그쵸? 그러니까 다음에 남은 게 뭐야? 이미 1차 독립인 n개의 벡터는 가지고 있어. 그거를 올소 노말 벡터로 고쳐는 줘야지. 우리가 컴퓨터로 구한 것은 거기서 1차 독립 벡터들이 쭉 나열된 거죠. 근데 그게 올소 노말 벡터가 되게 하려면 한 번 더 단계가 필요하지.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람슈미츠 전기직교화법이죠. 그람슈미츠 전기직교화법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딱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죠. 이해됐죠?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자, 적용시켜 봅시다. 자, 이 세 개의 벡터가 있어. 이걸 그냥 전기직교화 시키면 이거는 실제로는 올소고날이잖아. 서로가 다 각각이. 이거 올소고날이면 사실은 직교화를 시킬 필요가 없지. 이미 다 직교화된 거니까 xi들이 yi로 다 돼 있는 상태 아니야. 그럼 yi들을 gi로만 바꿔주면 되지. 그렇죠? 할 필요한 건 뭐야? 노멀라이즈만 시켜주면 되지. 크기를 1로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이 노름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다. 그러면 딱딱 올소고날이면서 올소노말인 게 되는 거야. 이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이 아이겐벡터는 다 올소고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노멀라이즈만 시키면 노름으로 나눠주면은 바로 P 행렬이 그래서 그 벡터들을 순서대로 컬럼으로 나열만 해주면 P 트랜스포즈 AP 이퀄 D 되는 D는 어떻게 돼요? 요게 X1, X2, X3면 D 행렬은 대각선 행렬이에요. 1, 성분이 마이너스 3, 1, 성분이 1, 2 성분이 람다 2, 3, 3 성분이 람다 3. 요 순서가 맞아야 돼요. 람다 1에 대응하는 X1이 첫 번째, 그러니까 G1이. 람다 2에 대응하는 X2의 노멀라이즈 벡터 G2가 두 번째, 람다 3에 대응하는 X3의 노멀라이즈 벡터 G3가 세 번째 컬럼에 오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대칭 행렬이 있어요. 이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람다1은 마이너스 3인데 대수적 중복도가 2이고 람다 3는 아이겐밸류 6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겐벡터를 구해요. 그러면 이게 대칭 행렬은 어차피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존재하게 되죠. 그쵸? n 3개 다 존재하게 되죠. 1차 독립인 게. 대각화 가능하니까 1차 독립 아이겐벡터 존재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구하면 이 대수적 중복도가 2인 아이겐밸류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두 개의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가 튀어나오게 돼요. 세이지 구해보면 딱 그 아이겐벡터 구하면 1차 독립인 거 두 개가 튀어나와요. 자, 그 자리 나왔어. 1차 독립인 거, 수직인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람다 3에 대해서는 람다 3는 6이죠. 람다 3가
6이죠. 여기 오타 있네. 요즘 나중에 좀 적어서 가르쳐 주세요. 자, 이거에 대한 아이겐벡터는 그냥 아이겐밸류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아이겐벡터가 나오죠. 그걸 노멀라이즈 시키면 하나는 된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두 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람다 1에 대한 두 개의 1차 독립인 그걸 가지고 올소 노멀 벡터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을 이제 두 개를 1차 독립인 거 두 개는 구했으니까 요 1차 독립인 것은 아직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규 직교화 과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겐밸류가. 자, 그럼 자, 그거 정규 직교화 시켜요. 그럼 y1을 그대로 두고 y1을 이용해서 y2를 프레션을 빼서 구해주면 y2를 구했죠. 자, y2를 가지고 노멀라이즈 시키면 그러면 G1, G2를 구했죠. 그러면 G1, G2는 1차 독립이고 또 서로 직교고 또 노멀라이즈 돼 있죠. 그리고 이 G3는 이미 올소 고날인데 노멀라이즈가 돼 있으니까 요 G1, G2, G3를 이제 모아놓으면 이게 ON 아이겐벡터들이 된 거죠. 요것들을 가지고 P 행렬을 만들면 G1, G2, G3로 P 행렬을 만들면 P 트랜스포즈 AP는 뭐가 돼요? 람다1, 람다2, 람다3를 주 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각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이어서 이 이제 뒤에가 이 매트릭스 펑션이에요. 이건 심화 학습이에요. 여기 별표 붙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읽고 넘어가세요. 이걸 알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행렬의 대각화를 알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알죠? 이 테일러 급수 알죠? 이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2에 익스포넨셜 함수에 x가 아니라 베리어블 x가 아니라 매트릭스 x n제곱개의 변수가 있는 매트릭스 x가 곱해지는 형태. 근데 신기하게 이들이 딱 이렇게 쓰면 딱 똑같은 게 돼요. 왜 그러냐? 이걸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게 바로 행렬의 대각화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이 매트릭스 펑션을 알아야 돼요. 폴리노미알에다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이쪽이 매트릭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도 매트릭스가 되죠. 이건 폴리노미알이 아니라 이건 매트릭스 폴리노미알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폴리노미알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매트릭스 폴리노미알을 알려면 매트릭스 펑션을 알아야 되죠. 이 매트릭스 펑션을 이용해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행렬은 자기 자신의 특성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래요. 행렬 A가 주면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특성 방정식 x 대신에 자기 A를 집어넣으면 쭈루룩 하면 제로 행렬이 된다는 소리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예요. 자, 이 증명은 이 8.3.7에 있는 이 증명이에요. 이 증명은 완벽한 증명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책도 이런 완벽한 증명을 가지고 있는 책은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읽어보도록 하세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도 수능 시험 볼 때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게 제네럴한 케이스의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증명이에요. 저걸 이용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특성 방정식 이렇게 알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걸 안다면 a 제곱은 뭐로 쓸 수 있어요? 4a 플러스 5i로 쓸 수 있죠. 그럼 a의 천승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죠. a의 천승. a 제곱이 바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니까 a의 3승은 뭐고 a의 4승은 뭐고 그러니까 뭐 a의 몇 승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행렬의 크기보다 낮은 사이즈의 파워로 다 바꿔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폴리노미알 할 때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만 있으면 그러면 모든 차수가 행렬의 크기를 넘어가지 않게 다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이게 매트릭스 펑션을 자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폴리노미알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의 행렬 A가 있으면 무슨 파워를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역행렬도 여러분들이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가우스-호거프 썼죠. 가우스-호거프 쓸 필요도 없어. 여기서 이게 a 제곱 이퀄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a3 이게 이렇다 그러면 이걸 이 식을 만족하잖아요. a 인버스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a 인버스 곱해줄 수 있지. 그럼 a 인버스 곱해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럼 a 인버스는 뭐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20을 나눠주면 a 인버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20분의 1에 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24a 이퀄 이거잖아요. 그렇죠? a 지워줘야 되네. 그렇죠? 그렇죠?
이래요. 즉 역행렬도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보일 수 있어요. 폴리노미알들을 그렇게 쓸 수 있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매트릭스 파워 시리즈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몇 급수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P of X가 이렇다면 P of A 이렇게 정의해. 그걸 일반화해서 매크로울인 급수를, 시리즈를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A가 만약에 행렬 A면은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 이 앞에 개수가 있는데 행렬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한없이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 행렬 A가 대각선 행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A가 대각선 행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A가 대각선 행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F of A는 이렇게 쓸 수 있죠? A가 이렇다 그러면 이건 E 드 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폴리노미알들이 결국은 결국은 이전에 했던 폴리노미알들의 성분만 N개 있는 거지, 행렬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그런 다항식 문제로 완전히 바뀌어지죠. 따라서 대각선 행렬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F of A는 P의 F of D의 P 인버스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A가 P, D, P 인버스면. 대각화만 가능하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F of A를 생각하는 건 어렵지만 F of D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 T는 대각선 성분이니까 이전에 하나 성분일 때 몇 개만 드러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 몇 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즉, 행렬의 대각화만 되면, 그러면 이렇게 E 드 D A 같은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소리예요. E 드 D A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의 F of A를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함수를 봐왔죠? E 드 D X만 본 게 아니라, 뭐, 사인 X도 봤고, 코사인 X도 봤고, 삼각함수도 있고, 뭐, 익스포넨셜 함수도 있고, 많잖아. 함수가. 로그 함수도 있고. 그 모든 함수에 대해서. 사인 A도 생각할 수 있고, 코사인 A도 생각할 수 있고, 로그 A도 생각할 수 있고, 로그 C도 생각할 수 있고. 그쵸? 익스포넨셜 함수뿐만 아니라 삼각함수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E 드 D A가 아니라, E 드 D T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수까지 줄 수 있어.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백렬 배운 행렬의 이 대각화가 얼마큼 파워풀한지 실감할 수 있겠죠? 행렬의 대각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12년 동안 배운 거 플러스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캘큘러스 있죠?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걸 풀었을 수 있잖아. 풀었으면 다항식으로 바뀌잖아. 다항식은 저희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든지 다 해구하잖아. 모든 다항식은 근을 구할 수 있잖아. 수치적으로. 그쵸? 인수분해를 못 구해도.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야. 그 지식을 그때 풀려면 모든 복잡한 함수에서 풀려면 키가 뭐예요? 단순화시켜야 돼,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로. 적어도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테일러 시리즈, 맥클러린 시리즈 정도로는 단순화시켜야지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쓸 수 있지. 그 브릿지가 뭐예요? 뭐야? 엄군. 그 다리가 뭐야? 이 행렬 PA를 뭐로 바꿔줘야 돼? 뭐로 바꿔줘야 돼? D로 바꿔줘야 돼. 대각선 행렬. D로 바꿀 수만 있으면 그 복잡한 문제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운 문제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이 장의 키예요. 행렬의 대각화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 8장 3절에서는 이 대각화, 행렬이 주고 이런 P 인버스 AP 이퀄 D 되는 D를 구해라 또는 P를 구해라 하는 문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뭐 다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세요. 자, 자, 직교 대각화. 그러니까 결국은 뭐 D를 구하라, P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D를 구하라, P를 구하라. 이제 손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해서 구하고 이렇게 행렬을 주고 그래서 대각화를 이용해서 이 백승을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백승을 구하라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걸 이제 백승 구하면 되겠다고 프로그램 짜서 A 집어넣고 백승을 돌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먼저 한번 숙제를 그렇게 줘요. 그럼 두 번째, 이 사이즈를 한 100바의 100 행렬을 주고 똑같이 이제 만승을 구해라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알고리즘을 무식하게 짠 사람은 시간이 그 하루 정도 걸리죠. 근데 이걸 짤 때 대각화 시켜서 그래서 만승을 구하게 짜놓은 학생은 뭐
한 1, 2분이면 답을 구해서 갖고 오게 되죠.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자, 등등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토론과 발표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Q&A에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이런 행렬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행렬들이 바로 직교대가 가능한 행렬들입니다. 직교대가 가능한 행렬이 예로 어떤 벡터가 주어진다면 벡터에다가 그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고 그거를 i에서 빼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벡터로부터 직교대가 가능한 행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V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